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장 부동산 개발 관리론 마케팅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8장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할 차례는 1절 부동산 가격 이론과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value, 영어로 그 다음 가격 price가 있는데, 다른 재화는 달리 부동산과 같이 내구재들은 재화의 수명이 굉장히 장기이므로 이 가격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가치의 개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내구재가 아닌 비내구재,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재화가 제공하는 효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그 시장에서 동시적으로 1대1로 교환됩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는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같은 내구재의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값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 시장과 달리 여러가지 불안전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현재 입장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기 때문에 이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치를 구분을 해보면, 가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원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의 현재 가격, 현재 값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 즉 이제 매매가 일어나서 실제로 돈이 지급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 시점을 정했을 때 그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아주 많이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고, 가격은 기준 시점에서 매매가 딱 그 기준 시점에서 딱 매매가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상당히 그 사람들의 주관적, 그 다음에 추상적 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 가격은 이제 실제로 매매 거래된 그 가격이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 개념입니다. 이 암기는 일단 가격을 보면은 이제 가치하고 가격할 때 이제 치자와 격자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할 때 격은 이제 기업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환할 때도 기업자, 과거값 할 때도 기업자, 한계할 때 개자도 기업자, 객관적할 때도 기업자, 구자 할 때도 기업자니까 요 기억을 이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치는 보면은 일단 현재 가치로 할 때 치자가 같은 치자고, 그 다음에 현재 할 때 이제 여기 가치는 자음이 치읓인데, 현재 할 때 자음은 이제 지읒인데, 지읒은 지읒의 격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이제 같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읒이나 치읒이 나오면 이제 가치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의 현재 값 할 때도 지읒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서 가치는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 참이라는 이제 부사를 써서 감탄사 비슷하게 참 무수히 존재한다, 이렇게 참자를 썼다고 가정하고, 이 무수히를 참자가 꾸민다고 생각하고, 요 이제 참자도 치읓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관적 추상적 할 때 지읒, 그 다음에 치읓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면, 가격의 기초에는 이제 가치가 원래부터 있었고, 이 가치가 본원적이고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가치가 이 격자 따라서 격조를 결정한다. 뭐 가치 있는 것이 뭐 그 사람이든 물건의 격조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가치로부터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이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라는 그 값들이 이 가치라는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로 이제 기결되니까 치자 따서 이렇게 치치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화폐 가치는 돈의 가치죠. 그 다음에 재화 가격은 이제 물건 가격인데, 돈과 물건의 가격은 이제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것은 화재반, 뭐 화재를 대비하는 뭐 소방서에 뭐 화재반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재화의 가격을 물가라고 하죠. 이것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재화의 가격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의 종류를 보면, 시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장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보면은 이 감정평가의 대상의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에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이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치는 이제 매매 교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라는 이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자 따서 시장에 가면은 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자도 원래는 두음 법칙이 아니면 류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교류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뭐 그 투자 가치라든가 장부 가치, 뭐 과세 가치, 보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또 그런 가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 그러면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힘을 말합니다. 좀 본원적인 힘을 말하는데, 그에 반해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 부동산이 갖추어야 할 요인을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좀 본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으로부터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구체적인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치 형성 요인과 이 가치 발생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지불된 확정된 가격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암기를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이제 두 문자를 만들어 보면, 이제 아우형 할 때 형이 지게, 옛날 우리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뭐 나무 하러 갈 때 등에 지는 그 짐 바지를 지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게로 일해. 그 아주 게으른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게를 지고 일을 하네요. 일을 해. 경사났네, 경사나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요 녹색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풋요. 발이 상했어유, 뭐 전라도 사람인가 봅니다. 발이 상했어유.
호, 이제 상해서니까 발에다가 호하고 불어주는 거죠. 발이 상해서의 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그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일반 요인에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유동적이고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란색을 따서 아우형 할 때 형의 성격이 유동적이어서 왔다 갔다 해서 유기됐다, 버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성 요인 첫 번째 일반 요인을 보면, 이것은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전국적 강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요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뭐 지역이라고 하면 한 도시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의 일반적 요건과 자연 요건이 결합되면서 지역 특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대상 부동산의 외부적,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외부적 요인을 의미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이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지역 같으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부동산의 특수한 상태라든가 조건 등의 개별성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내부적 구성 요인을 의미하고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가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다음에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을 보겠습니다. 아까 종류에는 발이상해서유호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그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효용성과 유효 수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적 희소성의 이 세 가지의 가치 발생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먼저 효용성, 아까 호가 이제 효죠. 효용성, 또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효용이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한의 효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면 이제 주거지라고 하면은 쾌적성을 효용이라 볼 수 있고, 또 편리성을 효용이라 볼 수 있고, 상업지라면 수익성, 공업지라면 생산성을 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주거지에서 이 쾌편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쾌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다음에 상수는 이름으로 상수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가 공생한다. 주거지에서 쾌편과 상수가 두 사람이 공생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에서 유 할 때 이게 유효수요를 말하는데, 유효수요란 실질적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구매력은 무엇인가? 물건을 살 구매 의사도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할 구매 능력도 갖춘 것을 실질적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실 구매에 따라서 유실수,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하죠. 유실수 구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상해 수요할 때 상자가 상대적 희소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이 상대적 희소성 원인으로는 부동산의 특성인 부정성, 부동성 또는 행정적 요인, 뭐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수요 증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이제 이전성, 양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전성 자체가 없는 부동산이 있다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으며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적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